안녕하십니까. 신인근의 국방TV 데일리 디펜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빨간 명찰 해병대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해병대 공격 헬기 한번 날아보자 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겠습니다. 해병대 공격 헬기입니다. 지금 이제 기사가 나왔던 내용인데요. 1월 21일 날 언론 보도였습니다. 2019년부터 2023년 국방 중기 계획에 해병대 상륙 공격 헬기 사업 착수를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따라서 우리 한국 해병대가 상륙 작전에 필요한 그 공격 헬기, 뭐 아파치나 코브라 이런 게 공격 헬기죠. 그 공격 헬기 도입 사업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공격 헬기를 해야 되냐, 또 할 수는 있나? 이제 그런 걸 제가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륙 공격 헬기는 왜 필요하냐? 일단 미국 그 강습 상륙함 보면은 이 AH-1W 슈퍼코브라 또는 AH-1Z 바이퍼 이런 것들을 싣고 다니면서 이제 작전을 하죠. 왜냐? 해병대는 상륙 작전을 할 때 공격 헬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미군들도 강습 상륙함에 싣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필요하냐? 이제 이런 데 필요하죠. 상륙 해안을 제압합니다. 상륙하려고 하는 그 해안에 적의 방어부대들이 계속 우리를 향해서 막 총을 쏘고 뭐 포탄을 퍼붓고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공격 헬기들이 먼저 가서 제압을 해줘야 우리 공기부양정이나 또는 그 상륙정들 그리고 상륙 장갑차들 이런 것들이 안전하게 적의 해안에 상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격 헬기들이 가서 그런 방어부대들을 때려 부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공격 헬기가 필요하죠. 전투기 같은 경우는 아주 빠른 속도로 슉 지나가면서 폭탄 떨어뜨리고 지나가 버리지만은 공격 헬기는 천천히 와서 또는 이 호버링이라고 하는 제자리 비행을 하면서 딱 그 적의 하나하나를 찾아서 타격을 해주고 하나하나를 사살해 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적 입장에서는 공격 헬기가 있으면 뭐 전투기는 지나가 버리면 다시 오는데 시간이 걸리지만은 공격 헬기는 지속적으로 현장에서 떠서 감시를 해주기 때문에 더 무서운 것이죠. 그래서 공격 헬기는 상륙 해안을 제압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또 상륙 작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떤 그 돌격 상륙, 즉 공기부양정이나 상륙 장갑차를 통해서 해안으로 상륙하는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후방으로 헬기를 타고 들어가서 후방 뒤에서 헬기 레페를 통해서 또는 뭐 터치 해가지고 내려서 하는 이런 강습 후방 어떤 그 상륙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해병대가 기동 헬기 마린온이라고 하는 기동 헬기 대대도 지금 그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후방 지역, 적의 상륙 해안 후방 지역에 들어가서 적의 증원군을 막아내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뒤에 이제 상륙을 하는 겁니다. 비행기로. 그런 것들을 할 때 이 마린온 같은 그냥 기동 헬기만 뚝 들어가다가 적의 어떤 그 대공학이나 적의 지상군에게 공격을 받으면 큰일 나는 것이죠. 그래서 공격 헬기들이 기동 헬기와 같이 들어가서 이 보병들이 내리는 착륙하는 그 지점에 완전히 인근을 엄호해주고 적이 있으면 공격해주고 제압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륙 해안도 제압해주고 강습 헬기를 엄호해주는 그런 역할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상륙 거부 세력이 있습니다. 여기 상륙 거부 세력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건 이제 적의 후속 증원 부대가 또 옵니다. 그러면은 이 강습 헬기를 통해서 내린 이 해병대 보병들은 경무장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적의 뭐 전차나 이런 그 중화기를 가지고 막 적의 후속 증원군들이 몰려오면 우리 경무장한 해병대원들이 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위에서 또 적의 증원 세력들을 그냥 또 때려주는 역할, 이런 것들을 또 공격 헬기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상륙 작전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성공을 하면은 이 해병대의 탱크, 장갑차 이런 것들이 이제 해안을 점령을 하고 후속 어떤 그 행정 상륙, 즉 편안한 상륙을 하게끔 이제 부두를 장악해주고 해안을 장악해주고 이런 역할을 이제 했어요. 그러고 나면은 더 내륙으로 진공을 하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됩니다. 왜? 이제 상륙함들이 와서 이제 탱크를 내려주고 전차를 대량으로 이제 내려줍니다. 그러면은 이 전차들이 쭉 해서 이제 내륙으로 진공을 하게 되죠. 예를 들어서 원산에 상륙하면
서쪽으로 평양으로 진격을 해야 되고, 남포에 상륙하면 바로 평양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런 걸 하려고 하는데 적의 포화나 이런 것들 맞으면 안 되죠. 그래서 또 그때도 또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동부대들을 엄호를 또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격 헬기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해병대가 해병 항공단을 창설했고, 기동 헬기 대대를 2개를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헬기 한 개 대대 한 20대씩 해서 한 40대 정도의 헬기가 배치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리온, 우리 국산 수리온을 마린온이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참 불행한 사고도 있었는데 빨리 그 해결이 돼야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기동 헬기 대대를 만들었어요. 문제는 이제 공격 헬기 대대가 완성이 되어야 명실상부하게 해병대 스스로 상륙하고 엄호하고 공격하고 진공하고 이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안 돼서 육군의 공격 헬기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근데 육군도 할 일이 많지 않습니까? 육군 따로. 그래서 뭐 만약에 육군이 해병대의 증원 요청을 받았는데 육군이 더 우선순위가 지금 있다, 그러면 못 도와주는 것이죠. 그러면 뭐 상륙작전 엇박자 나는 것이죠. 그래서 해병대 스스로 진공하고 엄호하고 할 수 있는 이 공격 헬기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게 해병대의 논리고, 저도 그것에 동의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상륙 헬기의 후보 기종은 뭐냐? 일단 우리 한국의 한국항공우주 카이죠. 카이가 2009년도에 제안한 겁니다. 수리온을 공격 헬기형으로 개조하는 겁니다. 당시에 이제 개발비 7천억 원, 그리고 대당 가격 230억 원, 개발 기간은 5년 이렇게 주면 개발해 주겠다, 이렇게 카이가 제안을 했었는데, 저는 이렇게 됐으면 참, 이왕 우리가 수리온을, 제가 뭐 수리온이라는 헬기를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이왕 도입을 했으면 이렇게 좀 다양하게 변형시켜서 좀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그 수리온이라는 플랫폼을 사와놓고 또 LAH라는 또 다른 플랫폼을 사와서 제가 비난을 하는 것이지, 그 한 개 플랫폼 샀으면 그거 가지고 여러 파생형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이 지당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사업이 그냥 좌초가 돼버렸어요. 안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카이가 2009년도,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개발비 7천억 원에 지금 뭐 거의 아파치 덩치쯤 되는 이런 공격 헬기, 수리온 덩치가 아파치만 하니까요, 그런 그 공격 헬기를 개조해 주겠다라는 제안을 했는데, 지금은 뭐 말이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다, 저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육군이 쓰고 있는 AH-64E 아파치 가디언, 이것의 해상 개조형, 영국이 그렇게 쓰고 있어요. 해상형은 뭐냐? 일단 바다에 들어가면은 염분 때문에 내부에는 뭐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녹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염 처리, 염분의 어떤 그 내구성을 가질 수 있는 방염 처리를 해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물에 빠졌을 때 구조대가 올 수 있게끔 어떤 그 부력 장치가 있어요. 그래서 부력 장치를 달아서 한동안 생존할 수 있는, 조종사가 구조정이 올 때까지는 생존할 수 있는, 바로 그냥 바닷속으로 침몰해 버리지 않는 그런 정도의 어떤 부력 장비, 이런 것들을 달아주는 것이 해상형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영국이 그렇게 해서 쓰고 있는데, 이거 뭐 좀 비싸겠죠. 당연히 아파치니까. 기체 가격만 해도 한 400억 원. 우리 수리온 개발형은 당시 2009년도에 230억 원이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이 지금 쓰고 있는, 미 해병대가 쓰고 있는 AH-1Z 바이퍼입니다. 이 바이퍼 같은 경우는 가격이 한 350억 원. 무장하고 이런 건 아파치하고 거의 비슷해요. 바이퍼는 아파치하고 거의 비슷한데, 차이는 아파치가 가지고 있는 이 롱보우 레이더가 있다 없다, 뭐 거의 이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능력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덩치가 좀 작다 보니까 항속거리는 짧아요. 아파치는 덩치가 크다 보니까 항속거리가 대단히 깁니다. 전투행동 반경이 무려 480km나 돼요. 블랙호크보다 더 멀리 날아가서 작전할 수 있는 게 아파치입니다. 제가 실제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AH-1W 슈퍼 코브라라는 건데요, 우리 한국 육군이 쓰고 있는 게 그냥 코브라죠. AH-1S 버전의 AH-1S입니다. 우리 한국 육군은 그건 코브라. 미 해병대는 AH-1S보다 훨씬 더 진보된 W형, 그래서 슈퍼 코브라라는 걸 쓰고 있는데, 이게 중고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중고가. 헬기는
전투기처럼 엄청난 그 압력을 받으면서 막 급기동하고 이러지 않기 때문에 이 기골이 사실은 뭐 무리가 크게 가지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천천히 비행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개량만 해주면 40년, 50년도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 헬기입니다. 따라서 헬기만 한 20년 썼다고 야 이거 노후된 거야. 그게 아닙니다. 계속 수리만 잘해주고 개량만 잘해주면은 계속 쓸 수가 있는 게 헬기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중고 헬기라고 해서 이거 너무 허접하게 볼 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 이제 가격이 한 100억 원 정도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한 중고 포함해서 한 최대 한 4개 기종의 그런 후보 기종은 있어요. 그런데 이 아파치 같은 경우는 일단 해상형으로 개조를 해야 되고, 수리용 같은 경우는 다시 공격형으로 개조를 해야 되고 하는 그런 단점은 있지만, 만약에 그 개조에 성공했을 때 대단한 이점이 있죠. 아파치는 뭐 당연히 세계 최강 헬기니까 당연히 이점이 있고, 수리용은 또 우리 국산이면서 덩치도 아파치만 하니까 또 역시 이제 가치가 좀 있다고 저는 보고요. H-1Z는 지금 현재 미국 해병대가 쓰고 있는 현존 해병대용의 최강 헬기고, 그리고 H-1W는 이 H-1Z에는 살짝 못 미치는 성능이지만 가격 면에서 중고니까 아주 압도적인 우위가 있고, 이런 면에서 서로 네 기종 다 장단점이 같이 존재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럼 중고기체는 괜찮을까? 그래서 중고기체가 실제로 2018년 1월 달에 공개 입찰 매물로 등록이 됐습니다. 매물 수량은 100여 대. 미 해병대가 지금 쓰고 있는 이 슈퍼코브라를 바이퍼로 교체를 하면서 대단히 노후되지 않은 그런 그 기체들도 지금 매물로 내놨어요. 사용기간 한 20여 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투기와 달리 엄청난 이 압력을 받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헬기는 수리만 잘해주고 항전 장비만 업그레이드를 잘해주면 아주 오랫동안 쓸 수 있는 게 헬기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뭐 헬기 40년 됐다, 50년 됐다, 그래서 노후 헬기 뭐 언제 떨어질지 모른다, 이거는 좀 사실관계가 잘못된 거다. 그 수리 잘해주면 계속 날아다닐 수 있어요. 만약에 개조 또는 수명 연장 없이 그냥 도입할 경우에는 기대 수명이 한 10년. 그런데 이제 도입을 하면 개조도 하고 수명 연장 사업하고 다 하겠죠. 물론 예산은 좀 들어가겠지만. 그래서 중고 매입 후에 미국처럼 H-1Z 바이퍼 사양으로 개조할 시에는 신규 구입 대비 대당 한 70억 원 정도 싸다. 그래서 신규로 구입하면 한 350억 원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구입했을 경우에는 뭐 한 280억 원 정도 들겠다. 그러면 또 뭐 큰 차이는 아닌데, 그럼 새 거 사지 뭐 차라리,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뭐 어쨌든 그것은 뭐 장단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 사자는 건 아니고 중고도 대단히 못 쓸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고를 또 산다 하더라도 미국 해병대가 지금 쓰고 있는 바이퍼처럼 완전히 최신형으로 개조하면은 또 그렇게 대단히 싼 건 또 아니다 라는 말씀도 아울러 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네 가지의 후보 기종, 그리고 가능성 있는 기종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일단 지금 현존하는 그 헬기들은 뭐 그 슈퍼코브라, 그리고 아파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또 우리 그 국산 수련을 공격형으로 개조하는 그런 사업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미 해병대가 쓰는 최신형 기종 바로 사면 되니까 그거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또 미 해병대가 썼던 지금 중고로 내놓은 것을 아주 값싸게 도입해서 우리 해병대가 쓸 수도 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싼 값에 썼다가 또 나중에 완전히 그냥 뭐 신제품으로 최신형으로 리뉴얼 해도 되고, 리노베이션 해도 되고, 그리고 아니면은 한 10년 있다 그거 폐기하고 다시 그때 가서 예산에 허락할 때 정말 최신형 헬기로 교체를 해도 되고. 또 우리 한국 이 예산이라는 게 신규 사업은 참 예산 따기가 힘든데 교체 사업은 또 예산 따기가 또 쉬워요. 그런 차원에서 해병대가 그런 생각을 해본다면은 중고 사서 쉽게 발을 들여놓은 이후에 나중에 교체할 때 좋은 놈으로 교체를 하자라는 그런 또 아이디어를 낼 수가 있고, 아니면 뭐 육군처럼 아예 뭐 초강력한 이 아파치를 그냥 쓸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 어떤 공통된 의견, 우리 해병대가 독자적으로 공격 헬기 한번 가져보자. 우리 해병대 공격 헬기 빨간 명찰 달고 한번 날아보자. 해병대에게 날개를 한번 줘보자. 제대로 된 날개를 줘보자.
그래서 북한의 원산 그리고 남포, 청천강 이쪽으로 언제든지 그냥 상륙해서 그냥 적의 심장부를 확 때려버릴 수 있는 그런 해병대 한번 만들어 보자 라는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오늘 데일리 디펜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